성우 형들 얘기를 종종 들을 때마다 와 이렇게 모순적이지.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리셀 시장이 요즘에 좀 휘청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주제를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에 보면서 그러니까 크림이나 솔드아웃이나 이런 플랫폼들 사람이랑도 얘기해보고 그냥 시장 돌아가는 거 보고 하면서 이게 근래 한 3, 4개월 동안 나온 신발들이 진짜 확실한 거, 엄청 확실한 거 아니면 프리미엄이 안 붙고 도리어 원래 순리처럼 중고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순리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일했던 게 GD의 권도라는 신발. 그것도 사실은 엄청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G드래곤의 신발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엄청 안 올랐어요. 첫 번째 거는 되게 성공했죠. 그러면. 첫 번째 건 엄청 했는데 그리고 그것도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한참 때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시나 원앙은 카시나 덩크는 200만 원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카시나 원앙은 얼마에 팔았더라 처음에 판 거보다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뭔가 시장이 지금 꺼져가고 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크림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크림은 명품 리셀로 좀 돌아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드아웃은 뭘로 찾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게 각 아이템의 그냥 특성인지,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매력이 좀 떨어져서 리셀이 그냥 활발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쵸. 예를 들어 뭐 트래비스 스캇 조던이든 그런 것들은 뭐 나오자마자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트래비스 스캇 조던 거꾸로 된 거 있잖아요. 나이키 래플은 한 번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와는.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승질 나가지고. 우리 중에 대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맞아요. 피스 마이너스. 진짜 됐어? 됐었어요? 그때 여기서 밥 먹을 때 됐잖아요. 맞아요. 거꾸로 된 거는 원래도 이미 나와 있던 신발 재탕한 거니까 그거는 리셀가가 올라갈 때도 정해져 있었는데 막 맥스 1으로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똥망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트래비스 거야? 스캇의 이름이 붙은 다른 신발들, 히트작이 아닌 신발들이 은근히 많아요. 오프화이트 콜라보도 똥 신발 많잖아요. 핑크색 이상한 삐죽삐죽한 거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삐죽삐죽.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리셀 시장에 대한 뭐 추세 같은 기사를 좀 찾아봤었어요. 네. 근데 그 기사들이 기본적으로 막 보도 분석 기사가 아닌 이상 약간 그러니까 분석 기사가 아닌 이상 보도 자료들이 많아서 그렇죠. 한국어로 된 기사들 중에는 그렇게 참조할 만한 게 별로 없었는데 그 중에 한경 라이프라고 한국경제에서 이 무슨 칼럼인데요. 안혜원의 명품 세계 7회라고 7월 24일 일주일 전이에요. 기사가 올라온 게. 근데 이게 비슷한 어떤 징조를 얘기하는 기사여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제목은 오픈런으로 산 샤넬백 300만 원이나 뚝 떨어졌다 한숨이에요. 명품도 네, 그래서 명품 리셀 시장이 마치 주식 시장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지난달에 어떤 이제 여기 인터뷰가 샤넬 오픈런을 해가지고 인기 가방인 클래식백 미디움 사이즈를 득템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새 리셀가가 막 올라가니까 수백만 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제 올라간다. 그럴 줄 알았는데 했는데 당시 1,400만 원까지 올랐던 리셀 가격이 최근 1,100만 원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정상가가 1,18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진 거죠. 네, 이거는 좀 나름대로 유의미하죠. 네, 좀 척도 같은 아이템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한 어떤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 게 리셀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시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동향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로 접근을 하는 국소적이거나 지역적인 분석까지만 가능한 거고 구체적으로 이게 큰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현실은 이거보다 더 처참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케이스가 저 정도 케이스인 거고 일종의 호가와 실거래가 이런 차이죠. 네, 실제로는 더 많이 거래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가격 떨어지는 현상이 더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럴 줄 우리가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매니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는데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맘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 동네방네 뭐 승준이도 어디 뭐 여기 더 현대 오픈할 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막 아 맞아. 리셀러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막 괴롭혔다면서요. 존나 어이없어. 그러니까 너무 과열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될 것 같은 게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뭔가 한정이다 그러면 다 가격 오르고 사람들 개나 소나 다 사가지고 팔고 막 이렇게 되면 수요는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어떻게 사는 거야 코인 어떻게 사 코인을 사고 싶은데 코인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라고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보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는 이제 코인이 꼭 폭락에 이제 징조가 있다는 거다. 초딩까지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 이제 근데 크림 같은 곳은 일종의 진짜 주식 거래랑 시스템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하한가, 경매랑 좀 합쳐놨죠. 그래서 그 크림의 추세를 보면 이제 실제 그 리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좀 보이나 봐요. 그래서 기사를 조금만 더 언급을 하면 그 샤넬의 클래식 미디움 플랫백 그레인드 카프스킨 앤 실버 메탈 블랙이라고 이제 그 클래식 백 가격이 7월 이제 하순 기준으로 1,150만 원대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가가 1,180이고. 근데 지난 1월에 1,400 정도에 거래됐던 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250이. 그리고 인상설이 돌면서 1,200만 원대로 잠깐 반등했다가 가격 인상이 안 되니까 또 값이 또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스니커도 그렇지만은 롤렉스가 진짜 거의 뭐 현금처럼 쓰이잖아요.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고 시계 중에. 근데 롤렉스에서 이제 인기가 제일 많은 서브마리너 데이트 스틸 블랙의 크림 리셀 가격이 1,745만 원이래요. 7월 24일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2,090만 원이었는데 19.7%가 떨어졌어요. 야 롤렉스가 떨어졌어. 떨어져도 프리미엄이 있네. 있죠. 정말 네. 주신가 보다. 너무 살 수가 없으니까 매장에서. 해외 그 브랜드들 이제 지사장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명품 브랜드들 계속 품절이고 물건이 없고 사람들 줄 서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옆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팔 게 없어가지고 매출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실제로 절대량 판매하는 절대량은 훨씬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지. 굉장히 많이 유통을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럼 지금 거품이네. 정신 차려보면 네. 팍 빠지겠네. 한마디로 그 이제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솔드아웃 했던 게 아니라 공급량을 늘렸는데 솔드아웃 됐던 거네요. 그럼 그거는 시장 자체가 커졌던 건 맞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시장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솔드아웃되고 리셀러들이 사고 이러니까 쥐었다가 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전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푸른 거예요.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리셀러들의 가지고 있는 스탁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 체감상 그 나이키 신발들도 예전에 한참 프리미엄이 막 붙을 때 덩크 같은 거 붙을 때 그때는 그 덩크들이 수량이 적은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냥 씨발 맨날 나와 매주. 그러니까 근데 협업들이 근데 나이키 입장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제품을 새로 내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이 현상이 이상했던 거지. 사람들이 그냥 중간에서 가로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키 입장을 그냥 생각해 보면 과연 리셀 시장이 커지는 게 자기들한테 진짜 좋은 건가? 안 좋지. 별로 좋을 게 나이키 입장에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이키 입장에서는 없을 줄 알았어 우리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마치 도매상들이 물건 사입하듯이 계속 사입을 판가로 해주니까 도매상들은 도매가로 사는데 그렇죠. 소비자가로 그냥 도매상들이 막 가져가니까 사실 나이키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재고를 엄청 풀더라. 푸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신발들도. 그리고 그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실제로 막 롤렉스 쪽 거래하는 막 그런 중고 장터나 그런 데 보면 사람들이 이제 게시판에 올리거나 그런 거 봐도 그러니까 한창 코로나 딱 2년 동안은 그냥 인기 모델은 뭔 짓을 해도 그냥 그날 바로 팔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백화점 가서 운 좋게 정말 구했어. 300만 원, 500만 원, 뭐 800만 원 붙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델에 따라서. 근데 최근에 그런 게시판 같은데 이제 중고 가격을 얼마로 올려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을 좀 봤더니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팔면 좀 손해 같다는 그런 글들도 좀 자주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실물 경제랑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시계든 가방이든 스니커즈든 필수제가 아니고 필수 공공재도 아니고 그냥 거의 사치품이라고 봐야죠. 일단 생필품이 아니죠, 이제, 그쵸. 네. 사치성 소비. 휴지도 아니고 무슨.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제일 큰 모든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특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 물류 뭐 원당 가격 뭐 여러 가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아 진짜 지금 네, 이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정말 지탄받아야 되는 나라. 그러니까요. 네, 정말 어려울 때 네. 진짜 삽질해가지고 지네들 툭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민폐를 경제를 끼치고 완전히 막 폭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뉴스에서 지금 제일 좀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전 정권이 부동산을 뭐 폭등시켜가지고 어쩌고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맞죠? 네, 너무나 팩트죠. 서울이 다 돌아섰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그 가격들이 또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고 시기란 있죠. 말이에요. 그것도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몇 억씩 떨어지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서 한 달에 뭐 200만 원 이자를 내던 거를 막 390만 원 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리셀은 말 그대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 개념으로 구매를 하는 건데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 근데 그거를 할 돈 자체가 줄어드는 게 좀 순리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 부동산 얘기는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전 정권에서 부동산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뀐 이유는 부동산 값이 떨어질까봐라는 의견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기득권 사람들이 보통 지지하는 그 이쪽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나 이런 것들 전 정권에서 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워킹하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슬로우 다운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쪽을 하고 뭐 다시 대출 많이 해주고 어쩌고 이걸로 이제 바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안 받쳐주니까 그러니까요. 역으로 이제 계속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권은 그러다 보니까 저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안 받쳐주죠. 대작살 여러 가지로. 20%대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권 초기에 이러는 경우는 드물긴 한데 아무튼 그분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니까. 아예 왜이지? 그러니까 뭐 인간이 개의치 않더라고. 트럼프야 거의. 제발 좀 용산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나뭐 어떻게 하든 모르겠는데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방금 이제 서구 형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되게 그런 그냥 그 이 현상 어떤 이렇게 리셀 거래량이 줄고 있는 저는 그게 왜 그런 건지가 그냥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필품 이제 소비가가 이제 소매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금리가 이제 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기본 비용으로 젓는 게 좀 커졌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코로나 때는 또 못하던 이제 여행도 좀 맞아. 가고 싶어 중요한 것 하고. 같아요. 예. 네. 왜냐면 그때 명품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약간 보상 심리 맞아. 보복소비라고 했죠. 예, 보복 소비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대신에 복수 누구한테 보복을 하려고? 올 여름에 자기한테 하는 거지. 다음 달에 나한테. 미리 보복을 하려고. 좋대라 씨발 넌 좋댔어. 씨발. 지금 내가 행복할 거야. 그거는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자살하면 그만이야. 이건 좀.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이게 인터넷 밈이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랬습니다. 코인 떨어져 봐. 코인 떨어져 봐. 자살하면 그만이야. 이게 제 극단적인 이제 망한 인터넷 밈들은 밈입니다. 장현수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장현수 결혼도 해요. 이 사람은 극단적인 척하면서 똑바로 사는 스타일. 그리고 재수 코인도 없어. 안 하잖아요. 뭐 제일 재수 없어요. 보수해요 저. 네. 자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냥 뭐 보복 소비 심리가 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이게 원래 운동화 리셀하고 이런 애들이 사실 그런 어떤 되게 큰 규모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는 일부고 그냥 한 고삐리
대삐리 이런 애들이 그냥 용돈벌이 하는 거지.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번만 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용돈벌이 하려고 했었던 건데 걔네들의 기본 생계 비용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금융 유동성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 때문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기본 생계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돈을 넣는 게 그 리셀에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쓰는 게 좀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됐던 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거품이 꺼지는 건데 문화까지 같이 꺼져버릴까봐 그런 건 좀 걱정됐는데 이번에 그 포스랑 루이비통, 나이키랑 루이비통 했던 거를 리셀이 또 잘 되고 신발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 톰삭스가 이제 0.3인가 그 세 번째 신발을 냈는데 그거는 그도 좀 대중적으로 많이 풀고 좀 많이 신을 수 있게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리셀가가 확 올라가긴 했어요. 아마 10만 원대 후반에 나왔는데 지금 80만 원 뭐 이렇게 팔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문화가 죽은 건 아니고 올라갈 건 올라가고 그냥 거품이 꺼지는 그렇죠. 거구나. 거품만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대마불사거든요. 이제 뭐 모든 분야에서 굵은 거는 안 죽어요. 그냥 잔바리들이 이렇게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우영우 드라마 굉장히 인기 좋잖아요. 되게 그 재밌죠. 여주인공이 이렇게 가방 들고 나와서 뭐 이제 엄마가 찾아주고 막 그 가방이 프리미엄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런다는 거 보면 그 문화는 있어. 근데 이제 올라갈 거 안 올라갈 거 없이 다 올라갔던 거가 잘못됐던 거죠. 맞아.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리셀이든 뭐 빈티지를 새로 뭐 이렇게 판매하는 거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옛날처럼 막 개인들이 중고 거래하는 문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플랫폼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플랫폼이 되면서 그 비즈니스 자체가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1000억 규모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치면 몇십조 그쵸. 규모고 한국도 이제 조 단위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합치면 그 중에 뭐 스니커즈 리셀로 제일 유명한 데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크림이랑 이제 솔드아웃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그런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성장세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거품이 경기 때문에 실제로 꺼지면 그 커뮤니티와 그 마켓들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될까? 그게 좀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솔드아웃 정도 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망하지 않을까? 망할 것 같다. 그래요? 왜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크림은 1등이니까 글로 다 모이고 그러니까 2등까지 갈 여력은 이 시장이 작아지면서 없지 않을까. 무신사가 백그라운드니까 그래도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니커즈나 이런 리셀 말고도 뭔가 연계될 수 있는 뭔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리셀은 되게 아까 말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계가 있는 시장인데 너무 과열됐던 거고 오히려 그냥 세컨핸드 판매하는 그런 쪽이 굉장히 요즘에 뭐랄까 세련화되고 굉장히 맞아요. 다변화되고 맞아요. 뭐 콜렉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뭐 중고 판매하는 상품들이. 사람들의 어떤 뭐 면면까지 보여가면서 어떤 뭐 큐레이션을 설명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그쪽 시장이 오히려 더 제대로 자리 잡아갈 것 같아요. 네. 세컨핸드 숍하고 리셀 플랫폼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왜냐면은 세컨핸드 샵에서 소비라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쓸 거라서 그렇지. 소비라는 거고 저렴하게 리셀 플랫폼은 가성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사가지고서는 재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의도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쓰는 거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지금 그 시장에서 디자이너 브랜드들 시장에서 제일 넘버원은 프루츠 패밀리라는 어플인데 크림이 거기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완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론 뭐 리셀에서 사는 사람 중에는 내가 신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상적인 소비는 아니니까 그게 서스테이너블하고 계속 늘어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있는 게 저는 이제 크림 같은 플랫폼들이 오히려 더 파고 들어가지고 정말 어떤 그런 리셀 거래를 정말 전 세계적인 단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안정성, 사업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LP 쪽은 바이넷 쪽은 전 세계에서 딱 하나의 플랫폼이 거의 그 도미넌트하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을 보면은 그 체계 시스템 수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보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플랫폼들이 그거를 도저히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데이터 면에서. 근데 그 정도로 파고들면은 그것도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벌써 미국에 있는 뭐 스타렉스라든지 사실 그 약간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기업들이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선점 효과가 선점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크림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업 분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지금 하는 거에 그냥 진짜 더 파고들면은 그러면은 좀 오히려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승준이 말도 그 말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1등하는 데가 파고들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2, 3등이면은 내가 볼 땐 가능성이 없고 1등하는 애도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좀 더 사실 근데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더 봐야죠. 맞아. 우리나라에서 리셀 플랫폼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라고 고만고만해. 보거든요. 1, 2등이라고 아직은 조금 하기는 1등이 차가 확실히 많이 있긴 크진 있지만. 않는 것 같아요. 크림이랑 솔드아웃이?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봤을 때 그냥 고만고만하다.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순위가 바뀔 만한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디스콕스는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그거는 있지 않을까 싶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리셀을 이제 판매를 해본 사람이 있나요? 뭐를 봤어요? 저는 이게 얹어서 원래 산 가격보다 네 조금씩 얹어서 가끔 된 거 있어요. 된 게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저는 건도가 됐어요. 음. 그래서 건도 한번 팔아봤고. 그거 그냥 갖고 하고도 계세요. 그러면은 저는 안 해봤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자기가 돈 주고 팔아보진 않았어요. 다 숨지도 않고 있지만. 다 짱 박혀 있어요. 쫙 네. 비싼 신발 쓰.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만 주세요. 저 결혼식 내실게.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주지 줄 수밖에 없게 만드네. 아니 신고 찢어버려야지. 왜 치죠? 어쨌든 네. 닥터 드레세요? 그 사람은 왜 한 번만 쓰는가요? 아니 그냥 기믹이에요. 그냥 말만 그렇게. 그것도 하는 루머 거지. 같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한 걸 수도 있어. 네. 페리스 힐튼급이잖아.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우리 정도 되는 사람도 별로 이런데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저희는 정말 조금 적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저희보다 제너레이션이 적어도 10살 낮은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주류이긴 하죠. 그렇죠. 20대 특히 제일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하면 쓰레기인가? 패션 생산자급 되는 감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원래부터 계속 부정적이에요. 리셀러 족밥 새끼들 이렇게 말했고 진짜로 이제 그 밑단에 리셀러들은 다 족밥인 거 맞죠. 몰라 나는 몰라. 어쨌든 그 밑에 좀 더 이거를 그냥 장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 그렇죠. 전문 셀러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또 썰물처럼 쑥 빠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정 그 물량들이 그 리셀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있었는데 중국이 요즘에 약간 좀 그 유동성이 크거든요. 그래갖고 그쪽 시장에 대해 가지고 소비가 좀 줄었다고. 그렇지. 나이키 다 빠졌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이랑 러시아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아니 중국은 아니잖아. 중국은 아닐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다 빠졌죠. 근데 나이키 그런 것들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기 동남아권에서 많이. 요즘엔 동남아까지 갔다 가더라고. 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서 또 짭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저기 그 광저우 가면은 나이키의 모든 신발이 다 있어요. 가면은 거기 가면은. 나이키는 진짜 나는 짭하고 진짜 구별을 못할 것 같아. 최소한 나는 내 눈으로. 아주 들여다봐야지 짭인지 구분이 될 정도의 수준의 짭들이 많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조라면 실색깔 좀 다르고 이런 수준. 그렇지, 거의 그 수준이지 이제. 나는 못 알아볼 겁니다. 뭐 나한테 속여서 팔아도 난 절대 구별을 못할 것 같아. 그 역시 나이키 운동화 안 필요하네. 근데 그 리셀 시장이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스니커즈 쪽의 문화랄까? 사실은 기업들이 만든 문화긴 해요. 근데 그걸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협업 그리고 한정판 딱 두 가지 정도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발매하는 신발도 수량을 적게
푼다거나 해서 뭐 이렇게 나이키 같은 경우도 덩크 종류가 엄청 특별한 신발이 아니라 그냥 릴리즈를 그 해 계획해서 하는 것들을 다 그 드로우를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막 그게 엄청나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실 지금 저는 협업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는 협업이 더 많아진 세상 같아서. 맞아. 네, 일반 릴리즈가 더 레어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요. 아니 네. 요즘에 본 신발 중에 그 초콜릿 포스 하이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진짜 갖고 싶더라고. 근데 안 팔려가지고 아마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아울렛까지 갈 것 같아요. 구찌다스도 그렇고. 구찌다스 개작살. 그 협업이 원래는 각 이제 그 회사들이 잘하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그치.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협업이었던 건데 소비자들이 어느샌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두 브랜드 밸류를 한 제품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협업이 그 어떤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시대가 되어 왔어.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그냥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리셀 극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저 두 개를 진짜 좋아해서 사고 싶은데 일단은 정말 웃돈을 안 붙이면 살 수가 없는 힐을 안 붙이면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 논리에 지배가 되니까 그냥 극소수의 목소리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제가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램 그 어카운트 중에 그 헤런 프레스턴이 그분이 막 좀 스틸웨어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이 만들고 하지만 그 글들이 되게 재밌어요. 실제로 보면 디자이너, 그러니까 젊은 디자이너로서 나름대로 성공한 레이블을 키워갔지만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혹은 그 파운더들이 해야 되는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엄청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51%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치. 것들 막 올려요. 네. 오, 그래. 네, 그래서 전 꽤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근데 얼마전은 아니고 한 달 됐는데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멘트는 똑같이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협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브랜드가 러닝할 수 없을까? 약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딱 그 중심에서 그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잖아요. 모순적이네. CK랑 그러니까 모순적이지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저런 사람도 저런 게 좀 질릴만 한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협업 옷을 입고서 이렇게 칼로 찌르시면 어떡해요. 서구 형들 얘기를 종종 들을 때마다 와 이렇게 모순적인 왼손 올리면서 얘기해. 휴먼 아이러니. 와 그게 인간이죠. 굉장합니다. 와 모순을 견디는 게 막 어마어마합니다. 삶은 견디는 거예요. 명언띠. 자 이번 시간에도 근데 이렇게 아디다스 발렌시아가 사고 싶던데. 그만 사요. 이미 신지도 않는 신발이 그렇게 많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리셀 시장이 약간 이제 이게 뭐 객관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객관화할 수 있으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떤 국소적인 자료들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던 대로 살아야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 맞습니다. 너는 어때요? 저 어차피 뭐 리셀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사실 뭐 저 루이비통 그 나이키 그거를 응모를 계속 했었는데 저 그거 되면 신을 나왔거든요. 그게 쓰레기지. 갖고 싶습니다. 족 같은 그 발렌시아가 장하나 입고 다니는 그거는 되지. 보테가 보테가 베네타 근본 띠지. 그건 아직 입고 다녀 그냥. 그거 똑같이 만든 거 알리에서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그리고 똑같이 생긴 거 저기 이제 군 소재지에 있는 이제 그 종묘사 가면은 거기에서 그 팔아요. 이제. 눈깔이 뼈나 안 똑같이 생겼네. 그거 할 때 쓰라고 모내기 할 때 쓰라고. 서구 형이 지우개로 다 지워줬는데 때도 지워줬는데. 자 요즘에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뭘 너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르세요. 살려라. 안 사려고 노력해야지. 맞아. 장윤수도 LP를 팔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저건 중복반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중복반은 왜 눈치가 사는 없어. 거야? 아니 제가 술 처먹고 한 잔 더 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있는 줄 모르고.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를 사기는 사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리고 좀 보복 심리도 있는 것 같고 평소 빡세게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어. 보상 같은. 예. 근데 대신 막 여러 개를 수집하듯이 막 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를 사서 그거를 막 해질 때까지 유니폼처럼 입는 그런 느낌으로 좀 살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냥 막 설득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니야, 루이비통 가방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해지기는커녕 아, 근데- 해지기는커녕 거의 건들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가방은 좀 오래 써야지 했으니까. 그 제 탓이 아니에요. 아 오케이 모습을 견디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왜 이렇게 해? 알겠습니다. 네,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 되고. 네, 정답입니다. 네, 살던 대로 산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리셀 시장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엄청 이제 각광을 받았다가 요즘에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 그냥 이런 수준인 건데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님은 그냥 님 살던 대로 사시는 게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리셀 나섰던 많은 사람들은 또 딴 거 뜬다 그러면 또 거기로 또 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게 살던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촉이 좋으니까. 코인이 잘 된다고 하는데 뭐 주식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시면서 사시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굿.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